시각장애인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음향신호기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실천 토론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원드론 보행등 도착했습니다. 네, 수리 잘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 전단지부터 다 제거하자고. 이런 걸 왜 여기에 붙여놓는지 참. 버튼 부분에 잔해물들도 치워야겠어. 불법 전단지는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음향신호기를 점검하려고 한단다. 왜요? 고장났어요? 예! 이 버튼 함부로 누르면 안 돼. 아, 알겠어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네요. 원래는 소리가 났잖아요. 눌러본 적 있니? 네, 제 또래 아이들은 지나가면서도 한 번씩 눌러봤을 거예요. 소리가 난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장난만 안 쳐도 우리 일이 대폭 줄 텐데 말이지. 앞으로 네 친구 중에 이 버튼으로 장난치는 아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렴. 네, 알겠어요. 그런데 아저씨,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노란색 블록을 뭐라고 했지요? 혹시 점자블록을 말하는 거니? 네, 점자블럭이 왜 음향신호기 아래에 없는지 궁금했거든요. 시각장애인분들이 걷는데 꼭 필요하지 않아요? 큰 길에 가면 있는데 이런 작은 횡단보도에는 잘 없어. 음향신호기 마저 없는 경우도 많단다. 백석 아이파크 쪽 횡단보도에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지금 빨간불이잖아요. 건너도 좋다는 신호음이 나왔는걸?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이러네. 관리가 왜 이렇게 부실한가요? 위험할 뻔했어요. 제대로 좀 고쳐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아저씨. 시각장애인분들께 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우리도 고치고 싶지만 나라에서 음향신호기를 위해 내려오는 예산이 많지가 않아. 점검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단다. 그럼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겠네요? 그런 셈이지. 자, 다 됐으니 들어가자고. 너도 잘 가렴. 네, 안녕히 가세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 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에 가해지는 책임과 처벌에 대한 규정이 약해 실질적으로 시각 장애인과 같은 교통 약자의 보행권 확보에 있어 효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천안의 음향신호기는 45%의 보급률을 보여주는데요. 높은 보급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시각장애인분들은 55%나 되는 곳에서 음향신호기를 만나지 못하십니다. 이런 보급 문제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금의 음향신호기는 개산이 요구되는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천안 백석동 음향신호기의 경우 불법적으로 설치한 현수막, 전단지, 점자블록의 미설치로 실제 시각장애인의 보행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스티커 설문조사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음향신호기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나 음향신호기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향신호기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루어 보아 저희 실천 토론은 상대적 교통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공공정책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오늘 대화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각 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보호권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이 미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현재 법률로서도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건축물 주변에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설치하라는 법이 있고 횡단보도의 신호등 주변에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또한 보행안전에 관한 법률에는 지구 안의 도로에 음향신호기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법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된 법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법의 효력과 실행 이후의 관리죠. 아무리 법이 좋은 것을 담고 있어도 효력이 없고 추후 관리가 미흡하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건축물 주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법은 빌딩 출입구 부근에만 설치해도 법을 통과해 굉장히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보행에 어려움을 줍니다.
또한 음향신호기 설치에 관한 법은 강제성이 없으며 특히 시골 같은 곳엔 소극적이거나 아예 설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치 이후의 음향신호기 관리에 대한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설치는 하지만 그 이후에 방치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률들은 효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아, 우리나라의 법률은 강제성이 없고 편의시설 설치 후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 효력이 약하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충남에서는 이런 법의 문제점을 위해 해결하고 있는 활동은 따로 없는 겁니까? 시민연대나 의원님들의 공약 같은 것들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흡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중에서도 관련 활동은 충북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이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실태조사로 음향신호기 설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비해 천안은 참여연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음향신호기에 관련된 정책이나 활동을 홍보하지 않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충남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배려하여 장애물을 제거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에서는 베리어 프리를 실생활에 접목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이미 법으로 통과시켜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활발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는 장애인 배려가 생활화되고 있으며 음향신호기의 관리나 접근성 문제도 제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개념을 법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시설은 추후 관리도 확실하게 의무적으로 실행한다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관련된 대안 정책은 발전할 필요가 있군요. 의원님 말씀대로 추후 우리나라나 천안에 음향신호기 관련 정책이 강력하고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안할 공공정책들입니다. 저희가 제안할 첫 번째 공공정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향신호기 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초등학생은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시각장애인과 음향신호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장애를 인간의 한 특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교육의 가장 적절한 시기가 초등학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호기심이 왕성한 어린아이들은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를 눌러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난은 치명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보행 중인 시각장애인이 음성 안내가 필요할 때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잦은 장난으로 음향신호기가 오작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이런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음향신호기가 지금보다는 더 원활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할 공공정책은 횡단보도의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화살표 만들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음향신호기는 우측은 여성, 좌측은 남성의 음성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향신호기 중복 설치로 인한 혼선, 불분명하게 들리는 음성 안내 등 몇몇 문제들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보행 시 음향신호기의 버튼을 여러 번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제안한 공공정책을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듯 복지 문화가 많이 발전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횡단보도의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화살표를 설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의 보행에 단축이 되고 더욱 안전한 보행에 기여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제안할 공공정책은 비장애인의 일을 돕기 위한 음향신호기 관련 봉사활동 마련하기입니다. 실제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학생들은 1365와 같은 봉사활동 포털에 등록된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 공공정책을 진행한다면 내신에 반영되는 봉사활동 시간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보람된 감정 또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시각장애인과 음향신호기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홍보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원봉 사진을 모집해 음향신호기의 간단한 점검 등을 맡기면 상태조사의 감당 인원수는 줄이고 기관에서는 간단한 보고만 하면 되므로 음향신호기의 상태가 더욱 빠르게 개선될 것입니다. 뜻깊은 봉사활동이야말로 학생과 사회, 민주시민의식이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닐까요? 저희가 제안할 마지막 공공정책은 시각장애인과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보행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음향신호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공정책이 제시되어도 시각장애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입장을 완전히 헤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하여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면서 느끼는 음향신호기의 불편한 점과 개선할 점을 청취하여 듣고 그곳에 초점을 두고 음향신호기를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음향신호기가 개선되어도 올바른 활용법을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음향신호기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추가된 기능, 고장신고 번호 안내 등 음향신호기 사용에 있어 도움을 주는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배포한다면 음향신호기의 활용도도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책자의 내용을 한글과 점자 두 개를 동시에 기재하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읽을 수 있도록 한다면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음향신호기가 홍보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행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천안시의회로 가보겠습니다. 9월 저희 실천 토론은 김선태 시의원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교육정책을 제외한 3개의 공공정책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여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1월 노인 장애인과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제안한 공공정책들을 제안하시고 음향신호기에 대한 현황을 확인, 음향신호기가 100%로 설치로 될 수 있도록 하며 음향신호기의 횡단보도의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화살표를 표기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따뜻한 지지와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천안시 교육청입니다. 천안시 교육청에서는 허선복 교육장님을 만나 배웠는데요. 초등학생 대상 음향신호기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하여 소개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식 교육은 딱딱한 이론을 주로 해 아이들의 직접적인 체험과 능동적인 생각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공공정책이 채택된다면 현재 초등 장애인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정책의 이러한 이점을 설명하고 교육장님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한서중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약 300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보장을 주제로 캠페인, 스티커 설문조사,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서중학교 학생들은 현재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이 잘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미흡한 음향신호기 관리 실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안 시부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실천 토론은 시각장애인 보행권 보장을 주제로 스티커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약 19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시민들이 음향신호기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천안시 음향신호기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향신호기에 대한 천안 시민들의 관심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관련 기사를 천안신문에 기고하여 지면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음향신호기의 향후 개선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보다 소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들렸으면 좋겠다. 또 음향신호기의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전체가 재생이 되는데 사용자가 가려고 하는 길만 유도해주면 좋겠다 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밖의 다양한 질문들에도 정성스레 대답해 주셔서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바로 노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보행권 보장 위에서 슬찬 토론이 떴다. 불법 설치 연수만 잦은 오작도 점자 블록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만든 4개의 공공정책 이제는 음향신호기 안전해. 초등학생 대상 교육은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걸어가면서 가끔씩 헷갈릴 때면 화살표 만져보면서 빠르게 찾아가. 시각장애인 보행권 보장 위에서 슬찬 토론이 떴다. 불법 설치 연수만 잦은 오작도 점자 블록은 어디 있을까. 봉사 시간 채우면서 음향신호기 점검할까. 시각장애인 직접 만나 불편한 점을 들어보자. 보행권 보장을 위한 노력 실천 토론과 함께 한다면 장애는 인간의 특성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자.
시각장애인 보행권 보장 위에서 슬찬 토론이 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도 네, 딱 2초 넘었는데 제가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헌서중학교 슬찬 토론 모두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심사위원님들 질의응답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저도 이 시각장애인들은 음향 신호기 정말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놓은 공공정책 중에 그 시각장애인 음성 신호배 그리고 거기에 화살표를 부착해서 알려주자 이 의견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활동 자료에 보면 작년 5월 24일 날 최경환 의원이 정책 발의를 해가지고 법안 발의해서 작년 12월 26일 날 개정됐다. 근데 그 내용이 안내장치 추가하는 거였네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놓은 공공정책과 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대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박아윤 학생. 네, 의원님께서 법률안을 개정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켜지거나 그 다음에 설치율 또한 높아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제안드리는 공공정책은 양각으로 음향신호기의 윗면에 화살표를 설치해서 이제 횡단보도의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음향신호기를 보면 어느 방향에 붙어 있어야 하는지 이제 정확히 이제 일어나되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고 이제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음향 신호기도 있고 왼쪽에 붙어 있는 음향 신호기도 있어서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인 저희가 그 음향 신호기를 봤을 때도 교차로나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횡단보도의 방향을 정확히 알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초등학생들이 들으면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혹은 성인들에게는 그런 대상으로 하는 의견은 내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네, 윤승혜 학생. 저는 일단 중학생이랑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아직 뇌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아도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나아가 성인까지 다 음향신호기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초등학생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될까요?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생으로 잡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은 음향 신호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음향 신호기의 고장난 이제 이유를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눌러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오작동을 많이 일으키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꼭 필요할 때 그때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초등학생으로 그렇게 제안하였습니다. 네, 청중 질문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저 끝에 손 들어주셨네요. 질문은 짧고 중요한 내용으로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경북외국어고등학교 나도람 팀의 권구민인데요. 점자블록이라고 바닥 쪽에 있는 노란색 판이 하는 역할이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위험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모양에 따라서 방향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음성 신호기의 화살표로 횡단보도의 방향을 알려주는 정책을 제안하셨는데 이미 점자블록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 신호기의 방향을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음향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사전 조사를 진행을 하였어요. 백석동뿐만 아니라 천안의 많은 동들에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번 사전 조사를 했었는데 음향신호기가 중복으로 설치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돼서
방향에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자블록뿐만 아니라 음향신호기 위에 달려있는 화살표로서 방향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그런 정책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점자블록이 아래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음향신호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면서 10군데가 넘게 그런 부분을 발견했어가지고 점자블록이 아니라 화살표로서 이걸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서 다음 질문을 바로 받긴 조금 어려운데요. 아까 여러분들 발표하실 때 제가 여기 약수초등학교랑 장림초등학교에서 오신 참가자분들 표정을 잘 봤는데 우리도 알고 있어요라는 표정들이 조금 보였어요. 네, 더 많은 교육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 안 치셔도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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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도록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서중학교 슬찬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